네, 좋은 아침입니다.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신박사의 스마트 리포트는요, SK 바이오팜을 잡았습니다. 오늘 상장이죠. 시장의 최대 관심, 그리고 수급의 블랙홀, 드디어 SK 바이오팜이 상장하는 날입니다. 상장한 첫날 따상이 될까? 예, 많은 사람들이 아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공모가 대비 2배, 오늘 이제 상한가인 갈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이 공모가가 이 종목이 49,000원이거든요. 예. 2배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은요. 공모가 대비해서 90%에서 200% 사이에서 시초가가 결정돼요. 시초가. 음. 그래서 49,000원 대비해서 이제 200%될 걸로 시장이 뭐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고요. 98,000원. 여기다가 이제 상한가 30% 가게 되면 127,400원.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요. 리포트가 오전에 목표 주가가 10만원 이상으로 유진투자증권하고 삼성증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유진투자증권 리포트를 간단하게 체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 시장 어제 마감 시황을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요. 미국 시장이 이제 나스닥이 다시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어요. 예, 보시면 나스닥이 1154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S&P 500 지수도 이제 올랐고 다우 지수가 한 0.3% 정도 좀 밀렸죠. 그래서 약간 혼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시장의 주도 업종, 주도 주군이 상승을 주도했죠. 나스닥이 사실은 전 세계 이제 가장 핵심 인덱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도주들, 전 세계 주도주, 우리나라의 주도주가 아니라 전 세계 주도주인 테슬라, 보시면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 3% 돌파하는 흐름입니다. 아직 고점의 패턴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이건 지금 이제 신고가의 어떤 흐름 속으로 가는 흐름이고요. 오늘 나온 기사 보면 테슬라 시총이 도요타를 앞질렀습니다. 도요타의 이제 전 세계 이제 자동차 1위 업체죠. 시총으로 기준으로 도요타가 243조였거든요. 테슬라가 248조입니다. 와, 이거 나중에 진짜 1조 달러까지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문득 불현듯 들고요. 이거는 뭐 완벽하게 의미가 큰 거죠. 전기차의 부상을 예고하는 확실한 어떤 시장의 기대와 뭐랄까 어떤 트렌드라고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의미 있는 또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이제 PMI 지표라고 제조업 이제 구매자 제조업 지표인데 거기에 50을 넘어졌어요. 결국 이제 그 경기가 좀 확장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제 또 백신, 코로나 백신 이제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테크가 이제 공동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1상 결과가 나는데요. 중앙체 형성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화이자도 한 3% 정도 올랐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또 지수에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나 제넥신이 임상 1상에서 인간에 대한 어떤 임상에서 중앙체가 형성됐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예. 하여튼 그런 것 같고요. 어제 제 유튜브 채널에 그 악플이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예. 제가 이제 건설적인 어떤 비판 그리고 좀 건설적이고 논리 정연한 어떤 저와 반대되는 의견,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그냥 놔두거든요, 댓글들을.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그런 객관적인 어떤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데 오롯이 그냥 저에 대한 의견만 가지고서 하는 거는 또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저는 독려하죠. 예. 근데 어제는 희한하게요. 예, 어제는 희한하게 논리도 없어.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장기 투자해서 상패당한 종목들이 얼마나 많은데 셀트리온을 장투한다고? 뭐 이런 덧글이잖아요. 아니, 아니 논리도 없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그냥 숨기기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그래서 괜히 이제 구독자분들 기분 안 좋게 그런 것들은 그냥 숨기기로 이제 그래 버렸는데 어제 그런 게 한 20개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은 탄탄한 어떤 심리와 철학을 딱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어제는 유독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좀 인위적인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그냥 뭐 까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셀트리온이나 뭐 이런 것들 잘 모르는데 까는 그런 덧글의 문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알바인가?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현상들이 꼭 있으면요. 머지않아서 큰 어떤 상승이 도래하더라고요.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그래서 그 글로벌 주도주들 아마존도 역사적 신고가 다시 4% 급등하면서 내어졌고요. 넷플릭스도 6%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 다시 내줬어요. 이런 흐름 속에서 시장이 꺾인다는 생각을 가지고 꺾인다는데 베팅한다는 게 저는 예, 좀 어이가 없죠. 예, 지금은 어떤 조건으로 보더라도 강세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10년 중에 1, 2년 정도 가장 핵심적으로 벌 수 있는 때가 나타나요. 주식시장에서는. 예, 주식시장이 뭐 10년 중에 막 5년, 6년이 상승장이고 이러진 않거든요. 딱 1, 2년 굉장히 센 장이 와요. 10년 중에 1, 2년이. 그게 지금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굉장한 몰입을 하고 있고 굉장한 집중을 하고 있고 이거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하고 싶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유튜브라는 이 가장 사람들이 활성화된 채널로 딱 들어와가지고 예,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화려한 구간과 화려한 어떤 시장의 이 시기를 같이 누리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넷플릭스가 역사적 신고가, 아마존이 역사적 신고가, 테슬라가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근데 이런 가운데 뭐 우리나라 증시에서 철강이나 화학이나 뭐 조선이나 이런 업종이 뭐 역사적 신고가 내면서 주도주로 올라서고 우리가 뭐 수익률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런 애들이, 그리고 코로나 관련된 애들이, 예? 그런 애들이 가는 거죠. 예? 보십시오. 노바백스, 모더나, 예? 뭐 아이막 이런 것도 이제 제넥신 그 하이루킨 가지고 임상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제 특이하게 그렇게 유튜브에 악플들이 그렇게 막 논리도 없는 악플들이 알바 같은 악플들 달리면서 상당히 좀 저도 의아스러웠지만 그런 게 시그널이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이제 막 항구를 떠난 항공모함 이제 막 이제 대사이클로 접어들기 시작하는 초입 국면에서 하차하는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SK바이오팜이 이제 오늘 상장을 하니까 그걸 한번 좀 리포트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리포트 유진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한병화 이제 연구원 제가 또 챙겨보는 리포트라고 말씀드렸죠, 연구원님.
아주 객관적이고 아주 예, 유능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명아 연구님 제목이 제2의 U12로 성장 예상. 이 뇌질환 쪽으로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죠. 뇌전증 쪽으로 이제 블록버스터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1만 원. 그러니까 따상되면 12만 7,400원인데 오늘 그거보단 조금 한 단계 낮은 11만 원. 그래도 11만 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죠. 적정 시가총액이 이제 9조 원으로 이제 책정을 했고요. 그게 이제 11만 원이라는 거죠. SK바이오팜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1만 원을 제시한다. 목표 주가 산정은 경쟁 업체인 벨기에 UCB의 고성장 가치를 반영했다. 이 UCB가요, 그 화학 필름 이런 사업을 제약하고 같이 하면서 이 제약적으로 이제 굉장히 성장성을 잃고 다른 어떤 사업부들을 정리를 하면서 아예 순수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 쪽으로 나섰죠. 이쪽에 이제 올인했죠. 그러니까 결국 사업은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높은 성장을 결국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받고 여러 개를 막 두루두루 하는 기업보다는 어떤 한 사업부에 이제 집중하는 그 기업의 시장도 높은 가치를 매겨줍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더라도 어떤 한 가지 집중하면 사업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을 할 확률이 높은 걸 좀 많이 보지 않나요? SK바이오팜의 현재 2개의 시판 약물과 1개의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매출액은 2030년까지 최소 1.8조 원까지 성장할 걸로 예상된다. PSR 이제 그 현금음 기반이죠. 매출액 기반. 5배를 적용하면 동사의 적정 시가총액은 9조 원, 주당 11만 원이다. 일상 단계인 5개 파이프라인의 상용화를 감안하면 동사의 지속 가능한 매출액은 최소 1.8조 원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일단은 이런 매출액에 대한 어떤 전망을 해야지 목표 주가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런 매출액에 대한 어떤 전망을 좀 한 것 같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신약주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로직은 사실은 이렇게 이미 시판이 돼버린 상황에서 상장을 하는 케이스는 사실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아요. 저도 저번에 이제 SK바이오팜 제가 2개 영상에서 이제 깊이 있게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신약주 투자 로직은 이제 임상 3상 종료 시점에 이제 기대 감에 의해서 상승하는 그 사이클 포인트에서 이제 투자를 이제 주가 상승을 좀 노리는 그런 투자를 주로 하는데 SK바이오팜은 좀 다른 케이스죠. 완전히 다른 케이스죠. 이거는 그냥 과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와 같은 이 대형 바이오사의 상장과 이 기관들 외국인들의 기본적인 어떤 패시브 물량이 들어와서 이 바이오 업종에 한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축 기업으로서 판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신약주 투자여 그런 로직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에서 나오는 이런 전망들 그리고 이제 숫자들 수치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결국 이건 주포 자체가 뭐 일반 큰 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될 수가 없고 무조건 이런 것들은 외국계 기관의 큰 어떤 흐름, 수급의 흐름 그런 트렌드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늘 당장은 이건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어떠 보면 투기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같은 날은. 그래서 오늘 상당한 물량들이 좀 거래 대금이 터질 수밖에 없고 뭐 굉장한 뭐 하여튼 저도 궁금해요. 일단은 상장이 어떻게 될지. 그룹을 배경으로 성장한다는 히든 밸류 평가를 받아야 된다. 동사의 기업
가치 평가를 기존의 파이프라인 가치 방식으로 하면 저평가될 수밖에 없다. 주 원인은 동사가 주력인 중추 신경계 약물은 출시부터 피크 매출 시점 도달까지 약 오래 걸려요. 예, 이쪽 계열의 약이 오래 걸려요. 항암제 이런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HLB가 개발하는 그런 항암제라든지 그런 쪽은 이게 딱 되면 매출액이 올라오는데 피크 매출 되는데 굉장히 짧아요. 그런 것들은 생명과 완전히 직결되기 때문에 예, 빨리 올라와요. 새로운 어떤 신규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 신규 환자들에게 또 제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피크 매출까지 또 빨리 올라오는데 이거는 기존에 있는 약들이 있잖아요. 또 예, 그런 것들을 또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신규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이쪽 계열의 환자들은 예, 그래서 이 피크 매출 도달이 좀 길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연간 2천억 정도 연구개발 판관비가 이제 지출되죠. 이제 판관비까지 지출이 되잖아요. 연구개발비에서 넘어서서 이제 시판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그래도 주가 전망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좀 소위 개업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최근에 받았던 언론의 관심과 소문난 장치에 사실 크게 먹을 게 없는 거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에서 따질 땐 저는 뭐랄까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 제가 의견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신박사의 어떤 생각은 저는 투자하지 않겠다. 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메리트가 있지만 이게 이제 이번 바이오 사이클 안에서는 너무 지금 관심을 받아가지고 오늘 뭐 어차피 이제 급등해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시총이 거의 10조 가까이나 10조 내외 정도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라면 사실 이 기업에 대한 어떤 적정 가치가 올라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은 걸로 알려졌었는데 오늘 기사가 하나 좀 난 게 있어서 좀 이따가 하나 체크해 드릴게요. 어찌됐든 이쪽에 대해서는 그 매출이 올라오는 게 앞으로의 어떤 중장기 주가에 중요할 텐데 그거는 예측하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대기업이고 또 이제 굉장히 자금력도 풍부하고 영업력도 이제 잘 갖춰 나갈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이 되지만 사실 좀 불확실하죠. SK그룹이라는 거대한 산업 자본에 기반한 업체이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뿐 성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SK바이오팜은 최소한 2005년에 UCB의 가치까지는 성장할 것으로 판단된다. UCB는 풍부한 자금력으로 유럽의 셀텍, 슈와츠 등을 인수하면서 다른 기업 이제 M&A 하면서 바이오 사업을 확장해 왔다. SK바이오팜도 유사한 경로로 성장할 걸로 예상된다. 다른 기업들이 인수를 할 가능성이 높죠. 이미 이제 SK바이오텍이라는 CMO 업체가 다른 어떤 CMO 공장들을 막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지금 굉장히 커졌거든요. 예. 아마 그것도 추후에 아마 상장할걸요? 혹은 이제 SK바이오파마가 합병할 수도 있고, 예. 그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합병 가능성도 있겠죠. 예, 삼바처럼 이제 CMO 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도 향후에 아마 주목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수합병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죠. 세계 약품은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장이 예상된다. 2020년 이제 엑스코프리의 미국 집판을 시작으로 동사의 매출액은 2030년까지 연평균 약 45% 성장할 걸로 예상된다. 이건 이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추정을 해야지 이제 목표 주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어떤 전망에 약간 좀 불확실하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요. 뭐 블록버스터가 이제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 일단 나머지 파이프라인들이 이제 임상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향후에 또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또 신약 승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임상 고레벨로 올라오면서 2상, 3상 올라오면서
주목받게 되는 그런 어떤 흐름들이 향후에 주가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리포트는 요약된 거 위주로 좀 체크를 해봤고요. 기사를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한국경제 TV에서, 한국경제 이제 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이게 유통 주식수가 한 5% 내외 정도 돼서 품절주가 될 것이다는 그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게 다른 어떤 의견이 제시된 이제 뉴스 기사라서 이거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설명드린 그 제 영상, SK바이오팜에 대한 어떤 분석 영상하고 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가 좀 포인트를 잡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일단 유통 주식수 말하는 건데요. 총 유통 주식수가 기존에 이제 390만 주, 요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000만 주가 넘는다고 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기관 투자자가 의무 보유 확약을 이제 그때 80%, 81% 정도 했기 때문에 나올 물량이 없다. 개인들이 받는 물량 정도밖에 없다. 일부 기관들의 물량하고 거의 대부분 이 공모받은 개인 물량 정도밖에 유통되지 못한다. 뭐 우리 사주야 이제 어차피 그건 그 보호에서 걸린 거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기관 쪽에서 한 절반 정도가 외국인이 받아갔어요. 근데 그 외국인들은 보유 확약을 거의 안 했다고 해요. 예. 이런 어떤 오류가.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주식 수의 5%인 390만 주 정도가 유통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보통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사주 조합에서 받아가는 이제 배정된 물량이 390만 주였는데요. 요게 다 소화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직원이 너무 작아. 26명에 직원 201명, 207명이죠? 한 200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1인당 얼마입니까? 한 2만 주까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2만 주면 얼마입니까? 10억이죠. 거의. 공모가 기준? 예. 근데 이게 아무리 대출 땡겨도 그거 다 소화 못하는 직원들 많을 거 아닙니까? 예. 여력 되면 뭐 10억 다 받으면 되는 건데, 예.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배정이 다, 아니 그 실권이 있어요. 실권. 244만 주가 배정되고 나머지 한 150만 주는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시 또 기관으로 이제 넘어온 거고, 이 보유 확약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81%에서 달라진 거죠. 52% 정도로. 그러니까 대부분 해외 기관, 해외 투자자가 받은 물량 중에서는 대부분 보유 확약이 안 됐다고 해요. 해외 기관 배정 물량은 의무 보유 확약 기간이 없고 우리 사주 실권 물량까지 더해지니까 상장 당일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1000만 주 수로 늘었다. 주관사인 NH투자증권 관계자가 얘기한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상당히 좀 거래량이 폭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도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뭐 신박사는 개인적으로 투자하지 않는다. 상장 첫날 어떤 종목이든 이 SK바이오팜뿐이 아니라 어떤 종목이든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여튼 오늘 시장은 이 종목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는 그런 흐름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시장 아주 좋죠. 예, 미국 시장 신고가 다시 냈고,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시장 흐름 좀 예상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예, 셀트리온과 레넥신 포함한 주력 바이오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의견, 뷰는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네,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신박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영상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